여러분들은 수업을 언제 들으시나요?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 2시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주차 세 번째 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수업 말미에 8주차에 시험 치게 되는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문제도 어, 5문제 중에 4문제를 공개할 거고요. 한 문제는 이제 단답형이라서 비공개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듣고 빨리 들으시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책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후에 마지막미에 이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목적 및 목표 설정에 있어서 프로그램 목적 그리고 목표, 세부 목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책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작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중에 이제 목표 진술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명확해지는 부분이 된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모금에 그러니까 배분 사업 평가 지원 단장 역할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저는 제목에서 모든 것이 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업명을 짤 때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마무리 지을 때까지 동안 대학 노트 뭐 두꺼운 걸 한 권 정도 다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정리해보고 유목화도 시켰다가 분류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나의 계속 모아왔던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도출해내는 부분들을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2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때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이 적은 팀은 3명, 많은 팀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가 되는데 이 팀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하나의 고민으로 이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 목표 진술의 방법 이렇게 보면 교재에도 9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진술문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무엇을 변화의 내용과 정도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된 핵심 요소들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한다 행위 또는 결과 뭐뭐 한다 뭐뭐 된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네 번째 도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뭐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목표 진술문 위에 이제 표현된 4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요. 반드시 한두 가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명확하게 다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듯이 비행 청소년들이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향상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는 비행 청소년들이죠. 그리고 도구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한다? 향상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이 가족 관계의 응집력을 정진한다 라고 했을 때 누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관계를 무엇을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한다? 응집력을 정진한다. 가족 관계의 응집력 어떻게 하면 응집력이 정진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나중에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 도구를 통해서 자아 표현 능력을 향상한다. 누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녀가 누가가 되는 거죠. 도구는 다양한 교육 활동, 뭐 여기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랬는데 다양한 체험 활동,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모래놀이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표현 능력을 무엇을 해당되는 건 향상한다. 어떻게 변화시킨다. 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진술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부정적인 것의 감소 또는 소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한다, 발전한다, 확장한다, 확대한다, 확대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죠. 두 번째, 부정적인 것을 감소 또는 소급에 관련된 표현. 감소한다, 줄여나간다, 소멸한다. 이런 부정적인 감소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1번이 더 우선적으로 했을 때 이 팀들이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고 구성해 가는가에 대한 표현, 뭐 시작한다, 창조한다, 발휘한다, 주도한다, 건설한다, 변화시킨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목표 진술 시에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되며 측정 가능한 그리고 결과 지향적인 표현들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에는 목표 진술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가 대인 관계의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하도록 돕는다. 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디가 맞는지. 학생들이 학생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가족이 술과 알코올리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뭐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 뭐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책에서는. 왜냐하면 밑줄 친 진술인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측정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목표를 작성한 후 진술문의 객관성, 측정 가능성, 구체성 등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다듬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작가는 아닌데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제일 싫은 달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회계하는 12월 달도 싫은데, 회계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 쉬고 예산 수립하는 것도 싫은데, 사업 계획서를 가장 많이 있잖아요. 모금회가 하는 7월도 싫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대신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30대 때, 못 모를 때, 사회복지 초창기 때, 하루,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경남,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의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할 텐데요. 그 경남에 있는 모든 시군의 부모회에서 계획서를 좀 써달라고 요청을 받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 이 뜻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다 제출하고, 뭐, 거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모회를 활성화시킨 게 제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어져서 조금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 이후에는 딱 필요한 계획서 아니면 제출 안 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절차들도 밟아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획서 쓰는 게 이제 필요한, 뭐 필요하다보다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리해야 되는
그리고 저희 이제 기관들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맡기면 편해요.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면 그쪽엔 그거 하던 사람들인데 사회적 협동조합도 직접 만들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직접 다 그러니까 뭐 법무사 쓰면 그러니까 돈이죠. 돈을 들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다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갈등도 합니다. 돈을 주면 짧게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그 일일이 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한테 이제 전달 교육이 가능할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분, 7분인가 8분이 같이 하겠다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 학 과장님하고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강을 좀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해서 특강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속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목표의 위계화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문제 분석에서 시작하여 세부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사회 문제에서 그러니까 목적으로 가는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난해하기도 하고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프로그램 목적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장을 해보면 이게 우선인지 다른 문장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들을 해서 위계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위 목표, 하위 목표를 분류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위 목표가 성과가 되면 상위 목표로 이것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목표를 하고 하위 목표도 정하고 이걸 통해 전체적으로 다 진행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일정 정도의 방향의 변화, 목적으로 달성하는 이런 것들의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1년 정도의 사업은 목적의 변화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시키는 정도의 부분에서 이게 3년, 4년을 가지면서 실질적 목적으로서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보면 목적으로부터 목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목표는 목적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목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를 밑줄을 긋고 그 핵심 요소를 두세 개로 나누어 하위 목표를 분화하는 방법들이 있다. 예시를 보면 목표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인관계 기술이죠. 핵심 요소가. 그래서 하위 목표는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 대화 기술을 향상한다.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서술 술 없이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이 가장 큰 게 듣고 말하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챙겨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에 있어서 대화 기술 그리고 표현 기술을 이제 끄잡아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화 기술하고 표현 기술이 늘어나면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구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면 분화 요령의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성과 목표가 가장 상위 목표이자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개 이제 과정 목표를 설정하거나 기간이나 활동 목표를 나누어서 하위 목표로 분화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위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성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어지는 거죠. 뭐 여기 보면 이제 예시를 보면 조현병 환자의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한다가 성과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하위 목표로 사례 관리자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원하는 직업의 종류와 구직 동기를 구체화한다. 내가 왜 취업하고 싶은지, 관심 가는 직업은 뭐가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취업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한다. 필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구직 훈련을 통해 이력서를 작성하는 거, 면접 기술을 습득하는 거. 여러분한테 계속 이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도 직원을 뽑다 보면 이제 답답한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써갖고 제출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부 심사위원들이 오케이 하고 뽑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보다가 탈락시킨 직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직원들이 뭐 그나마 그 온 직원들 중에. 그래서 뽑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타기간에 제출할 걸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제출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탈락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안 뽑고 진행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차순위에 있는 직원을 뽑았는데요. 그 인연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할 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타인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하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그 업데이트 그리고 그 기관명이 들어간 데는 이력서에 색깔을 칠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자와 구인 간부를 검색하고 동행 면접을 통해 구직 활동을 시도한 실제로 시도해보는 그래서 그게 뭐 시도해봐야 취업이 된다 안 된다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훈련만 하고 이력서 작업을 쭉 한만 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왜? 목표는 취업에 성공하는 게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분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정 목표와 기간 목표, 활동 목표는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할 수는 있지만 상위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책에 다시 한번 보면 살펴본 하위 목표 분화 요령 두 가지 중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획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과 목표가 가장 상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의 그림이 상위 목표가 되는 거죠. 그 안에 가정의 변화라든지 뭐 기간의 목표가 된다든지 활동의 목표가 상위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시킨 거는 이제 이게 하위 목표가 돼야 상위 목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상위 목표가 몇 개가 달성되면서 목적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정리가 되는데 책이 챕터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요점 정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7페이지에 있는 것들 한번 쭉 요점 정리를 읽어보면 목표란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측면에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목록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은 집단이나 지역 사이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고 프로그램에서 목표는 프로그램 수립, 실행, 평가 전반에 걸쳐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야 된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목표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요소에는 유의미성, 구체성, 측정 가능성, 지향성이 있다. 세부 목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측정 가능해. 그러니까 목표의 기본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부 목표 부분은 첫 번째 방식은 목표를 작성하고 그 지수의 핵심 요소를 파악해서 두세 개로 분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 방식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개의 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기관이나 활동 목표 나누어서 하위 목표 분화하는 거.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 목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상위 목표는 성과 목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벌써 7주가 지났고요. 반이라는 시간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가야 되고요. 또 하나 드린 건 지금 제가 초대를 했는데 계속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팀 동료들을 초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그 초대 위에 공유 있는 부분을 해서 그 이메일 작성하시고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면 제가 승인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들 정리하시고요. 지금 조금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 거의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정리나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켜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전까지 아마 제가 이제 그 작성할 그 한글 문서 파일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일시는 10월 21일 토요일 맞죠? 잠시만요. 이쯤 보면 10월 21일이 10월 20일 토요일 날 맞고요. 이게 중간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1시에 13시에 그러니까 진행해서 50분간 하고요. 시험 범위는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배점은 출석 20, 중간고사 30, 팀 프로젝트 40, 기타 10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지금 30점에 대한 부분에 이걸 하는 거고 시험 방식은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픈북이라고 해서 쉽다라고 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시험 내는 방식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설명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의견 작성하는 게 있을 거고 전체가 그러니까 5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공개를 그러니까 좀 이따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5번은 단답형이라서 비공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그 오픈북 할때 수업 시험 칠 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1번 문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되죠. 이거는 크게 다르지 없을 거고 2번 문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서 책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게 교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그에 대한 이유, 의견들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논하시오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부분을 소화시켜서 그러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번째 문제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함께 기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목적, 목표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도 중요한데 수업이 진행된 내용까지 시험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네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5번째 단답형 네 문제는 어떤 문제를 설명을 하고 그게 뭐다라고 이렇게 찾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단답형을 먼저 쓰시든 아니면 위에 있는 문제를 먼저 쓰시든 하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채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이제 서두에도 이번 그러니까 7주차 수업할 때 처음 1차 시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사정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수업 시간이 계속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4일도
아마 지금 동영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뭐 특강이 3개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요청이 와서 하는데 과목 특성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온라인 구글 문서를 활용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만 지나면 또 졸업을 하시고 자격증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화이팅 하시고 중간고사 치고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